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의 속도를 더하고 정보의 깊이를 더한 금강방송만의 특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의 최정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현장 매거진 소식입니다. 이슈 현장에서는 중증 장애인 시설인 홍주원이 건물에 균열이 생기면서 안전진단 2등급을 받아 올해 말까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예정지인 도치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현장 미니 인터뷰는 최연소로 판소리 5바탕을 완창하고 기네스 세계 최장 기록까지 경신한 이다은 소리꾼을 만나 진솔한 삶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드론의 시선으로 바라본 오늘의 힐링 명소는 고군산 군도로 연결된 신시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웅장한 고군산 대교를 소개해드립니다.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지금 출발합니다. 익산에는 중증 장애인 시설인 홍주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한 결과 2등급 판정을 받으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지 못하면 국비를 모두 반납해야 하는 홍주원. 도치마을 주민들 간의 해법은 없는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급 제도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익산시 덕기동에 자리한 장애인 시설 홍주원. 이 시설은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창해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5년 12월에 준공된 홍주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34명이 생활하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네, 홍주원은 95년도에 개원된 곳이고요. 그 중증 장애, 발달 장애하고 뇌병변 장애를 이제 같이 갖고 계신 장애인분들 34분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발달 장애로 치면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장애 정도가 다 심한 장애로 이제 등록이 되어 계시고요. 인지적 수준으로 치면 3세에서 한 5세 정도의 그 인지적 수준을 갖고 계시고, 뇌병변을 복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제 몸을 뒤집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이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이십니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부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비가 오면 천정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홍주원은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 진단 D등급은 주요부에 결함이 발생해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홍주원은 장애인들이 안전한 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기능 보강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네, 저희가 2015년도 겨울에 익산에 그 지진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지반이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큰 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심상치 않게 느낀 이제 당시에 그 직원들이 이 건물과 관련해서 구조안전 진단을 한번 의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지진 이후에 균열이 너무 심상치 않게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진 하중 2, 그다음에 안전등급 D 건물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생활이 이 건물에서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정부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6억 2,850만 원과 도비 시비를 포함해 총 12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홍주원 이전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장애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 딸은 지금까지 홍주원에서
24시간 돌봄을 받으며 생활한 지 2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가족도 생계를 포기하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 딸의 생활 공간이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몇 년째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공모사업은 2021년 말까지 종료해야 하는 사업으로 익산시와 홍주원은 재난위험시설인 건물의 보수 보강 대신 이전을 선택했고 신영동 인근 고시텔 건물을 최종 이전지로 확정했습니다. 이 기능보강 사업이 참 쉽지 않게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안이었는데 당시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시설로서 기능하기에는 아파트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사결정이 되고 나서 사업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승인하는 조건은 9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안전등급 B등급 이상의 건물을 찾아라.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이시다 보니 여러 가지 지역사회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한 그 위치를 찾아라라고 하셔서 그거에 준하는 건물들이 익산에 있는 많은 건물들을 저희가 시간을 정말 많이 들여서 탐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충족이 되면 다른 하나가 충족이 되지 않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그 기한이 있었거든요. 언제까지는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그 일주일 전, 2주 전쯤이군요. 2주 전쯤에 이제 그 건물을 이제 보게 되어서 그 건물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건물을 선택했던 또 가장 주요했던 원인은 저희 이제 중증장애인분들이 생활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갑자기 응급 상황이나 의료적인 처치가 긴급하게 들어가야 될 때 현재 위치로는 상당히 먼 거리에 그 이동 거리가 있었지만 그쪽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원대병원 응급실이 있었고 큰 병원들이 주변에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실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홍주원 이전 부지인 신영동 도치마을 인근에 위치한 고시텔 건물. 이 건물은 현재 보조금으로 건물 매입을 완료하고 자부담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시설 이전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로에는 익산시 탁상 행정을 규탄하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고 건물 주변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펜스가 막혀 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 옆에는 익산시의 행정을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천막이 들어서 있어 홍주원 이전에 대한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 신용동에 위치한 도치마을은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인근에 자리한 마을로 원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근에는 요양시설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도치마을 주민들은 홍주원의 이전 추진은 익산시가 협의 없이 주민들의 권리를 완전히 묵살한 행위라며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마을이나 반대를 했었을 거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그 후 저희가 이제 1년 가까이 되면서 탈시설 정책이라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하다 보니 행정 절차에 너무 문제가 많은 게 저희 주민들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묵살하고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홍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익산시는 마을 측과 2021년 3월까지 이전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갈등 해결의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조금만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누군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밥도 혼자서 먹을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올해 안에 이전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의 국비를 전액 반납해야 하는 홍주원. 도치마을 주민들은 처음부터 장애인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고 익산시가
장애인 차별법이라는 걸 가지고 압박하면서 집회의 자유조차 말살하려 했던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탈시설 정책하고는 맞지 않으나 장애인들도 살아야 하니 저희가 와라 오지 마라라는 얘기는 안 해요. 지금은 저희 주민들이 처음부터 장애인 자체를 반대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적어도 저희 권리를 시나 언론이나 모두 손잡고 마치 우리 마을이 님비 현상으로 가듯이 몰아가고 장애인 차별법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를 압박했고 집회의 자유조차도 말살하려 했고, 이런 저희 권리에 대한 거를 지금 주장하는 거고, 홍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홍주원 이전에 대해 도치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계속되자 홍주원 측은 중증 장애인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주민들과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와 이전에 대한 자유권 보장 촉구를 위한 집회를 익산시청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같이, 우리 비장애인들도 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반면 도치마을 주민들은 익산시가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증 장애인 시설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추진했습니다. 홍주원 관계자들과 마을 주민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져 어르신들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장애복지재단은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도치마을 주민들에게 홍주원 이전 건물의 관리 및 리모델링을 위한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침입하지 말고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판단과 함께 가처분 결정 이후 이를 위반한 개연성이 있어 이를 여기면 1회당 30만 원을 홍주원 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홍주원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은 아직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율 익산시장이 도치마을 주민들을 찾아가 보전책을 마련하겠다고 해 갈등의 국면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 저희가 그 도치마을에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을 주민들이 제시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고, 또 시에서 대안 사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긴밀히 협조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는 홍주원과 주민들 간의 갈등과 소모적인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자 홍주원 이전에 따른 상생 방안으로 도치마을에 대해 도시정비 계획 사업과 커뮤니티 조성 사업, 장학금 혜택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법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주원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상생의 개념으로 보고 상생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그 마을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없는지 좀 제안을 좀 해달라. 동네에서 좀 필요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저희들 또 검토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적극적 도움을 주겠다. 네. 이런 내용들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예쁜 마을 만들기나 또는 여러 가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가로등 정비랄지, 담장 정리랄지, 그다음에 이제 동네에 경로당이 없으니 경로당 좀 건립을 해달라는지, 내지는 이제 학생 유치 방안으로 장학금 마련을 한번 조성을 해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내용들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법적인 어떤 검토를 좀 하고 있는. 법적인 검토랑 하면 마을 측에다가 언제 정도 제시가 가능한가요? 이제 빠르면 10월 안에는 이게 제시가 돼요. 도치마을 주민들은 홍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입장이 없는 만큼 익산시가 상생 방안을 문서화해서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계속 상생 방안을 지금 제시를 했고요. 저희가 시를 지금 믿을 수 없으니 그동안 많은 과정들은 뭐 앞서서 많이 방송이 거의 안 되긴 했지만, 믿지 못하니까 너희 그걸 문서화해서 우리에게 줘라. 그러면 우리가 상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한 상태고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홍지원은 이번 갈등이 원만히 해결돼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뭐 이질감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 마주하게 됐었을 때는 정말 지금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그런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저희 식구들 한번 바라봐 주신다고 하면 상생 방안이 도치마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전을 보일 경우 홍지원 이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의 실마리가 해결돼 34명 중증 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이 안전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날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로 다른 장르를 함께 선보이는 이른바 크로스오버 음악이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우리의 소리죠, 이 판소리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 미니 인터뷰에서는 최연소로 판소리 5바탕 완창에 성공하고 또 세계 신기록, 최장시간 기록을 경신한 소리꾼 이다은 씨를 만나 진솔한 삶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한복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 이다은 소리꾼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소리꾼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판소리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판소리와의 인연은 되게 특이하면서 재밌는데요. 제가 8살 때 판소리를 시작을 하였지만 당시에 어머니께서 속셈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마당창극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는데 학원에서 계속 제가 흉내내고 따라하고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너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말고 구강 가서 소리 질러봐라. 그래가지고 그런 계기로 22년째 계속 끈을 놓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이 판소리의 5바탕을 최연소로 완창에 성공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어린 나이에 사실 이 각각의 바탕을 다 외워서 소화한다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몇 살 때 했던 건지 또 어떤 숨은 노력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어머니께서 판소리를 전공시키지 않으시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평일에는 뭐 1시간, 뭐 주말에는 뭐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소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심청가를 12살 때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바탕 한바탕 할 때마다 또 2, 3년 정도 이상이 걸려요. 한바탕 소리 할 때마다. 근데 그거를 14살 때 흥부가 하고 17살 때 이제 적벽가 발표를 하고요. 21살 때 춘향가 발표하고 23살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수군가를 발표하게 되어서 최연소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 최장 시간 연창 기록인 9시간을 경신을 했습니다. 기록이 무려 13시간. 정말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세계 기네스에 도전하게 된 계기와 또 달성하신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수군가를 다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 최연소 그 5바탕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5바탕을 다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기승전결로 소리를 나누어서 이제 심청가의 흥부가, 적벽가, 춘향가, 수군가 이거를 2시간씩 나누어서 이제 제가 짜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끝나고 9시,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 밤 10시에 끝났어요. 그때 동안 이제 서 있는 것도 솔직히 많이 힘들고 계속 노래하다 보면 배도 아프고 하는데 그래도 관객분들의 힘을 얻어서 그래도 잘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판소리의 5바탕 중에서 이다운 소리꾼께서 가장 잘 부르시는 눈 대목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루가 오는지 부른 줄 모르고 울음을 우는디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 따라서 갈까 보다 바람도 소야 담고 구름도 수여 덮는 수진이 날지니 해동청 보람에 다 수여덤든 동설령 고개라도 임 따러 갈까 보다. 네, 현재는 또 원광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지도자의 길도 걷고 계신데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평소에 세상을 바꾸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교육대학원을 우선 석사를 졸업을 하고요. 또 하다 보니까 그 판소리 대중화를 위한 판소리 스피치 학교를 제가 7년 동안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판소리 천일야라는 프로그램도 6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판소리 현대화를 위한 창작 판소리는 어떤 걸까 하면서 익산 치유와 도전의 날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사업이 자리 잡기가 힘들지만요. 그 판소리 보존의 대중, 세계, 현대 이 세 개가 저희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판소리는 특히 우리 삶을 담은 예술이라 그런지 대중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준비하고 계신 공연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11월 11일 익산 치유와 도전의 날이라는 프로그램 공연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11월 11일이 이리역 폭발 사건 날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세계 기네스에 올라갔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치유와 도전 의미를 담아서 이 창작 발표를 익산의 노래를 만들어서 창작 발표를 하고요. 또 11월 27일에는 심청가를 제가 제일 어렸을 때 했어요. 그래서 그 조금 더 성숙한 소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송재영 선생님이라고 지금 레슨을 지도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27일 날 완창 발표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꿈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무료교육 사업을 5, 6년째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익산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이라는 판소리 합창단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판소리 합창단이 오스트리아의 빈 소년 합창단처럼 이제 익산 판소리 합창단도 그렇게 커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지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제 꿈은 문화재가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계속 전통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소리, 이 국악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익산을 대표하고 있는 소리꾼 이다은 씨와 오늘 현장 미니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론의 시선으로 바라본 오늘의 힐링 명소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신시도와 선유도 그리고 장자도까지 고군산 연결 도로가 개통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해양 관광의 중심지이자 고군산 군도의 가장 큰 섬인
신시도와 고군산 대교의 웅장함을 드론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이 소개하는 드론이 바라본 힐링 명소는 고군산 군도의 섬 신시도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장자도까지 이어지는 8.77km 구간의 고군산 연결도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해발 198m의 월영산을 왼쪽에 끼고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동쪽에 해양관광 중심지이자 고군산 군도 중 가장 큰 섬인 신시도가 있습니다. 신시도는 남북으로 양분하는 두 봉우리가 있는데 고군산 군도의 주봉이면서 신시도의 주봉인 월영봉과 북서쪽에 대각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시도 대각산에서는 고군산 군도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섬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해양 탐방로를 통해 고군산 군도의 섬들을 볼 수 있으며 자연 속에서 파도 소리와 별을 보며 낭만과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신시도 입구에는 출렁이는 파도에 빛을 발하는 몽돌이 자리한 몽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고군산 연결도로 중 신시도와 무녀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고군산 연결도로의 랜드마크인 고군산 대교입니다. 고군산 대교는 길이가 400m, 높이는 105m로 세계 최장의 1주탑 현수교로 돈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신시도에서 바라보는 고군산 대교의 웅장함과 함께 장자도로 넘어가는 일몰은 고군산 군도 신시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힐링의 명소입니다. 시사의 속도를 더하고 정보의 깊이를 더한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